엄마, 지금 폭설이 내려서 길도 다 막혔을 텐데요. 김서방이랑 제가 어떻게 엄마네까지 가겠어요? 서울에서도 차가 다니기 힘들어요. 혜영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정말 추위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다. 한 번만 내려와 줄 수 없겠니? 혜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솔직히 이건 엄마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겨울 되기 전에 미리 보일러 점검도 하고 준비했어야죠. 이렇게 폭설 내린 후에 고장 났다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민수야, 엄마야. 지금 집이 너무 춥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새 떨었다. 기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눈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구나. 네가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에 사니까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엄마, 지금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여기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엄마네까지 가겠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정말 몸이 너무 춥고 힘들어서 그런 거다. 네가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의 아내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이 날씨에 어떻게 가요? 차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설로 인해 집에 고립된 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70대 김정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 인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고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쉽지 않은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새아이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은 외진 시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끼니를 잇는 정도의 농사와 틈틈이 했던 바느질 일이 그녀와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전부였습니다. 새벽에는 논으로 나가 물꼬를 트고 낮에는 밭에서 흙을 일구며 채소를 가꾸었고 밤에는 이웃집에서 빌려온 옷감을 꿰매며 손재주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은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고 그녀 자신은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 시절 김정희 할머니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자신처럼 고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울 추위에도 낡은 소못 한 벌로 버티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고된 삶을 안타까워하며 종종 걱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이러다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도 크면 알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애들이 나중에 편하게 살 거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된 삶이었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방과 후에도 밭일을 도왔고 작은아들 민수는 어머니가 피곤할까 봐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곤 했습니다. 딸 혜영은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장난을 쳐서라도 웃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빛났던 건 어머니 김정희의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하고 밤늦게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한 가지 다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이 험난한 삶 속에서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는 작은 대화 하나에도 깊은 애정과 위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희 할머니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밥 먹자. 내가 아까 땅에서 고구마 몇 개 캐왔는데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하자꾸나. 엄마, 제가 밥 차릴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너는 공부해야지. 밥은 내가 차린다. 엄마가 너희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엄마, 학교에서 체육복 사야 한다는데 돈 많이 들면 안 사도 돼요. 무슨 소리냐? 친구들 다 체육복 입고 있는데 너 혼자 없으면 되겠니?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되지. 우리 민수는 걱정 말고 내일 학교에서 신청서 내렴. 그날 밤 김정희 할머니는 남은 옷감을 꿰매며 아이들의 교복을 다듬었습니다. 작은 구멍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그녀의 손끝에는 한 가닥의 쉼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정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좋은 곳에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아이들이 그녀를 위해 노력하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 시절. 김정희 할머니의 삶은 온전히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도 김정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들판에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에서 겨우 몇 가지 채소를 키워 생활비를 충당하던 그녀는 날이 밝기 전에 일을 끝내야 집에 돌아와 아이들 아침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밭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들판에서 캐온 고구마를 삶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밥 먹자. 오늘은 고구마랑 된장국밖에 없구나. 그래도 맛있게 먹어라. 엄마, 오늘도 밭에 나가셨죠? 새벽에 나가면 춥다면서요. 그냥 조금만 쉬시지? 밭일은 안 하면 밥이 안 나와, 얘야. 내가 조금 힘든 게 뭐 대수냐. 너희가 배부르게 먹는 걸 보면 엄마는 힘든 것도 싹 잊는다. 엄마, 그럼 저도 내일 새벽에 따라가서 도와줄게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하는 일에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근데 엄마, 요즘 밭일 말고도 밤에 옷도 꿰매시잖아요. 그건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동네 아주머니가 부탁하신 일이야. 내가 그 돈으로 너희 내일 도시락 반찬 살 거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 할 일만 잘해.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만 깊어졌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차례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성실히 공부한 끝에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아들 민수는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딸 혜영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하여 도시로 이사했고 가정을 꾸려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처럼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듯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쓸쓸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도시의 대기업에 취직하며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그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김정희 할머니는 도시로 자주 올라가 그의 자취방을 들여다보며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밭을 마친 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도시로 향했습니다. 작은 통에 밥과 반찬을 정성껏 싸고 과일과 간식까지 챙겨 버스를 탔습니다. 도시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몸도 고단했지만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준호의 자취방에 도착한 김정희 할머니는 가방을 풀고 냉장고에 음식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가 반찬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거 넣어서 먹어라. 몸이 튼튼해야 회사 생활도 잘하지. 엄마,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면 힘드실 텐데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저 혼자도 잘 먹고 있어요.
너 혼자 잘 먹는 건 엄마가 와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지. 엄마가 가져다 준 걸 먹어야 내가 정말 잘 먹는 거지. 할머니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너 좋아하는 멸치볶음이고, 이건 고추장 불고기야.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으니까 밥 차려 먹을 시간도 없을 테지? 여기 있는 반찬으로 든든히 먹어라.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자주 오시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드냐? 너 얼굴 보면 엄마는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교통비 걱정 말아라. 엄마가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오는 건데 뭐가 문제니? 준호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고단한 몸을 생각하며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요즘 너무 더운데 밭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냥 쉬셔도 되잖아요. 이제 제가 돈도 벌고 있으니까 엄마는 좀 편하게 사세요. 준호야,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 뭐 하고 사니? 밭일이 엄마의 하루 일과고 그렇게 움직여야 네 생각하면서 하루가 금방 간다. 네가 엄마를 위해 돈 버는 것만큼 엄마는 너를 위해 일하는 게 기쁨이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시면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걸 보면 힘이 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라. 엄마가 너만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다. 냉장고를 다 채운 김정희 할머니는 준호의 방을 둘러보며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은 좀 치우고 살아야지. 엄마 없으면 너 이렇게 사니? 회사에서도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엄마, 회사에선 안 그래요. 여긴 그냥 제 공간이니까 편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도 책은 여기, 옷은 저기 다 정리하면 머릿속도 맑아진다. 엄마 말대로 해봐라. 회사 생활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르지.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정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잘 유지할게요. 준호는 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꺼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에서 느꼈던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방도 정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만 덜 하셔도 돼요. 제가 엄마를 위해 더 잘할게요. 너희가 고맙게 생각해 준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 건강하다. 네가 바쁠 때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네 일만 신경 써라. 알겠어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늦은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길고 고됐지만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식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입사해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상사의 압박 속에서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뵐 시간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민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통화했지만 그마저도 짧은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내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동안 못 갔는데 이번엔 꼭 갈게요. 그래, 민수야. 네가 바쁜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엄마가 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테니 천천히 와라. 엄마, 힘드신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내려가서 엄마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민수가 얼굴 보러 오는데 그냥 있을 순 없지.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 테니까 오래간만에 엄마 밥 먹고 힘내고 가라. 알겠어요, 엄마. 그럼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약속했던 주말,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수야,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저녁은 먹고 왔니? 아니면 엄마가 뭐라도 금방 차려줄까? 엄마, 너무 늦게 도착해서 걱정하셨죠? 저녁은 먹고 왔어요. 엄마 밥도 먹고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잘 왔다. 씻고 나서 얼른 쉬어라. 엄마가 네 입을 다 펴놨다. 엄마, 제가 해야 하는 건데 엄마는 조금만 쉬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려야죠. 너는 너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엄마는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김정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갈비찜과 미역국,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차렸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엄마를 쉬게 해드리러 온 건데요. 엄마는 네가 와서 이런 거 해주는 게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엄마의 보람이다. 많이 먹고 가라.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엄마 밥 먹으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힘든 일은 여기서 다 풀어놓고 가라. 회사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 자신도 돌봐야 한다. 민수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의 밭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느릿한 걸음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형이랑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엄마는 마음이 편하다. 다만 너희가 가끔 이렇게 와서 얼굴 보여주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다. 엄마, 그래도 형이랑 저랑 더 노력할게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는데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수야, 너희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라 믿는다. 민수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었지만 회사 업무 때문에 주말이 끝나기 전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조금 더 오래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할게요. 그래, 그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다음엔 더 좋은 시간 보내자. 조심히 가라. 민수는 떠나는 길에도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더 챙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직장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머니를 찾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민수의 바쁜 삶을 이해하며 홀로 집을 지키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혜영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도시로 올라가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쌓은 덕분에 상사의 신임을 받으며 승진의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막내딸 혜영이 어릴 적부터 자신을 잘 챙기던 모습이 떠올라 늘 기대를 걸었습니다. 혜영이 도시로 떠난 뒤에도 자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 지친 혜영은 점점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김정희 할머니는 딸의 변한 모습을 보며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요즘 회사 일은 잘 되니? 엄마가 전화해도 바빠서 받지 못하더라.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계속 야근하느라 전화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다 이해한다.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엄마 생각도 좀 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내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엄마,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프로젝트 끝나면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게요. 그렇구나.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건 엄마도 다 안다. 다만 엄마는 네가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 김정희 할머니는 딸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통화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과거 혜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집안일을 돕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딸이 점점 바빠지면서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정희 할머니는 혜영에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잘 먹지 못할까 걱정되어 직접 밑반찬을 준비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혜영은 퇴근 후 택배를 받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반찬 보내셨죠? 깜짝 놀랐어요. 반찬도 너무 많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있네요. 그래, 네가 잘 먹어야 힘이 나서 일도 잘하지. 요즘 바쁘다면서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엄마가 몇 가지 만들어 보냈다. 엄마,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엄마는 뭐 드세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다. 네가 잘 먹으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히 배부르다. 바쁠 때는 그냥 이 반찬으로 대충 먹고 시간 아껴라.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이 계속 쌓여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내려와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낸다. 너 바쁜 거 다 아니까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다음에 꼭 갈게요. 엄마도 몸 잘 챙기세요. 저 엄마 걱정 많이 해요. 혜영은 어머니의 이해와 배려에 안도했지만 통화 후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혜영과의 대화에서 딸이 자신을 챙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리를 느끼며 쓸쓸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그녀에게는 자식들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텅 빈 시간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세 자녀가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가고 결혼을 하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와 결혼해 도시의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고 작은아들 민수는 연애하던 여인과 결혼해 자영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딸 혜영도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결혼 후 자식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와의 연락과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일을 귀찮아했고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면 미루거나 아들들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정희 할머니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요즘 회사 일은 잘 되니?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요. 요즘 일이 조금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는 그냥 이 집에서 밭일도 하고 이웃들이랑 지내면서 잘 지낸다.
그런데 네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올 수 있겠니? 이번 주말이요? 엄마, 이번 주는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내려갈게요. 준호의 아내 은영이 통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에도 내려가면 엄마가 또 이것저것 부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주말엔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알겠어. 내가 적당히 말할게.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다음에 좀 더 한가해지면 꼭 내려갈게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네가 바쁜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랬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오거라. 김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큰며느리 은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냉랭하다는 것도 느꼈지만 자식들의 가정을 존중하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김정희 할머니는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너는 요즘 가게 일은 잘 되니? 엄마, 잘 돼요. 요즘 매출도 좀 늘어서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는 잘 지내세요? 엄마는 그냥 지내지. 그런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가 잠깐 와줄 수 있나 해서 전화했다. 허리가 요즘 많이 아프구나. 엄마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응, 동네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주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럼 병원에서 추천하는 물리치료나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가게 일이 너무 많아서 바로 못 내려가겠어요.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민수의 아내 수진이 통화를 듣고 있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에 가게 쉬면 매출도 줄고 우리 계획 다 틀어지는 거 알아요? 어머님이 조금 참으실 수 있잖아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말할게. 민수는 어머니에게 차마 내키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몸 잘 챙기세요. 그래, 네가 바쁜 거 엄마도 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라. 김정희 할머니는 작은 아들의 말에서도 자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점점 덜 찾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점차 자식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도 민수도 이제는 자기 가정에만 신경 쓰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짐처럼 느껴지니. 그래도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다행이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어쩌면 좋으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 식은 밥을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렇게 여전히 외딴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있는 집은 그녀에게 가족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점점 더 적막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바닥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살펴봤지만 고장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얇은 이불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폭설이 내려 그녀의 집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결국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길이 막혀 수리 기사가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난 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기사님, 지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너무 춥습니다.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지금 폭설 때문에 산골길은 전혀 통행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갈 수가 없어요.
날씨가 좀 풀려야 길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집이 너무 추워서 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눈이 녹고 제설 작업이 돼야 차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어렵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는 혼자서 이 추위를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지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너무 춥다.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립됐고 수리기사도 올 수가 없단다. 네가 와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지금 우리 집도 눈이 많이 와서 차를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저희 동네도 제설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너무 춥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다. 네가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 솔직히 제가 지금 가는 건 무리예요. 날씨 좀 풀리면 그때 갈게요. 그냥 이불 많이 덮고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계세요. 큰아들의 냉랭한 대답에 김정희 할머니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라. 네, 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날씨 풀릴 거예요. 제가 다음에 꼭 갈게요. 큰아들에게 거절당한 김정희 할머니는 작은아들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금 집이 너무 춥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새 떨었다. 기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눈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구나. 네가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엄마, 지금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여기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엄마네까지 가겠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정말 몸이 너무 춥고 힘들어서 그런 거다. 네가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의 아내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이 날씨에 어떻게 가요? 차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해도 지금은 길이 다 막혔잖아. 차도 못 끌고 가는데 어떻게 가겠어?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진짜 못 가요.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날씨에 제가 어떻게 산골짜기까지 갑니까? 길이 뚫리고 나면 그때 가볼게요. 민수야, 네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어떡하냐? 엄마는 지금 너무 춥고 혼자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 민수 씨, 지금 상황에서 엄마 댁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날씨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수진이 말대로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날씨 풀리면 기사님이 고쳐주시겠죠. 엄마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바쁜 건 이해한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몸이나 잘 챙겨라. 네, 엄마. 추우시면 이불 열어 겹 덮으시고 뜨거운 물이라도 드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와 수진의 차가운 태도는 김정희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며 그녀는 통화를 마친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김정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막내딸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이 어릴 적 자신을 살뜰히 챙기던 모습이 떠오르며 그녀는 딸에게서만큼은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혜영아, 엄마야. 지금 엄마 집이 너무 춥구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새 떨었다. 기사님께 부탁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 네가 김서방이랑 와서 엄마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 지금 폭설이 내려서 길도 다 막혔을 텐데요. 제가 어떻게 엄마네까지 가겠어요?
서울에서도 차가 다니기 힘들어요. 혜영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정말 추위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다. 한 번만 내려와 줄 수 없겠니? 혜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솔직히 이건 엄마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겨울 되기 전에 미리 보일러 점검도 하고 준비했어야죠. 이렇게 폭설 내린 후에 고장 났다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혜영아, 엄마가 준비를 못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한 번만 와주면 좋겠구나. 엄마가 이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엄마, 그럼 제가 기사님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제가 내려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어쨌든 보일러 고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래, 네가 바쁜 거 엄마도 안다. 네가 연락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전화를 끊은 김정희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딸마저 자신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반응하고 그마저도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는 모습에 그녀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할머니는 차디찬 방에서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이렇게 날 책망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변했으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냐. 내가 이 추위를 이겨내야지.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니? 그녀는 추위를 이겨내려는 듯 손을 비벼보았지만 마음속에 더 큰 냉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이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고 자식들에게 자신이 느낀 서운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날씨가 풀리면서 마을 도로가 제설되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보일러 수리 기사를 다시 불러 집을 고쳤습니다. 차갑던 방 안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들로 인해 생긴 배신감이 차가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자신의 처지가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따뜻해진 방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의 차가운 말과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사촌 박 씨를 집으로 불러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 이번에 큰 결정을 내렸어.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식들이 다 잘 키워졌잖아요. 조금 서운했던 일이 있었어도 그걸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게 단순히 서운한 일이 아니야, 박 씨. 이번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 큰아들은 날씨가 풀리면 간다며 미뤘고 작은아들은 며느리랑 같이 어떻게 가겠냐며 뒷말만 늘어났다네. 막내딸마저 내가 잘못해서 보일러가 고장난 거라며 되려 핀잔을 줬지. 그랬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네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나에게 짐처럼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 나를 위한 결정은 내가 해야겠지. 김정희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 난 이제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살아왔던 것 같아. 이젠 그 기대도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래도 어머님, 자식들이 평생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은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박 씨, 이번 일로 충분히 알았어. 내가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야.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이 마을에 남기기로 했다. 마을에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진 농토와 집을 마을 공동체에 기부하려고 해. 이 땅이 내 손에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더 가치 있게 쓰일 거라 생각했어. 자식들은 어차피 이 집을 바라보지도 않으니 이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려 한다네. 박 씨는 놀라면서도 김정희 할머니의 결단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남아있다면 자식들이 다시 내 재산을 탐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돌리는 게 내가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실 생각이세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한다네. 나에게는 큰 집이 필요 없으니 아늑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자식들에게 실망해서라면 어머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어요. 박 씨, 내가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다잡은 이유는 자식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야.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젖어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삶을 정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거지. 박 씨와의 대화를 마친 김정희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웃 사촌의 도움을 받아 마을 공동체와의 상의를 시작하고 작은 집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결심한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농토와 집을 매각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남길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할머니는 집과 농토를 매각한 뒤 병원과 가까운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구해 새롭게 이사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집과 농토를 매각하는 절차는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기부하시겠다는 뜻이 확고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은 돈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어머님 뜻대로 기부 관련 서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자식들에게 이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집과 농토 매각이 완료된 뒤 김정희 할머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발전 기금 기부 계획을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의 결단에 크게 감동하며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돈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잘 쓰이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이렇게라도 남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머님, 저희 모두 어머님 덕분에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머님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과 가까운 마을로 이사해서 조용히 살려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아담한 정원이 딸린 따뜻한 공간으로 그녀가 스스로 가꾸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자식들로 인해 받았던 서운함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정희 할머니는 정원에서 작은 화분을 돌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참 좋구나. 이 집은 작아도 나 혼자 살기엔 딱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녀는 마을 주민들이 방문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날도 즐기고 필요할 때 병원에 가며 건강도 꾸준히 돌보았습니다. 삶은 단순했지만 그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발전 기금이 마을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서운함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작은 집에서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위에 사투를 벌였던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여유와 평화를 누리며 남은 생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지만 철저하게 외면했던 자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